네, 2월 국내 증시,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완화되면서 좀 키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여건들 분석을 하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마켓인사이드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QE3가 종료되더라도 부양 기조는 유지가 되겠다.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벤트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우선 연말 연초에 연준이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조기 종료 우려가 시장에선 잠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문구가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았었던 4분기 성장률 부진의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밝힌 향후 양적 완화 조치는 월간 기준으로 총 850억 달러, 이 중에서 450억 불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요. 나머지 400억 불은 MBS 채권을 매입하는 데 실시가 됩니다. 이 규모는 지난 1차 양적 완화 때와 비교하면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그 성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1차 양적 완화 정책과 같은 의미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되었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약 1% 성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소비 기여도 부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재고 조정 효과와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역성장의 징후로 보여줬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라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미국 경제에 크게 변하지 못했다는 점은 잠재된 불확실한 요인으로 앞으로는 좀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특히나 1월 한 달간 미국 증시와도 국내 증시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나타났거든요. 2월에는 과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유독 한국 증시만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비단 1월에 들어서만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12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런 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작년 주요 증시들의 어떤 수익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종합주가지수는 9.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평균 상승률이 17%였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보면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처럼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 한번 모아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같은 신흥시장 내에서는 유독 브라질 증시가 7.4%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지난해 어떤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이 있었던 나라지만 연말 들어서는 어떤 긴축 완화 기조의 속도가 더뎌지고 정책 당국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었던 국가들이 주가 수익률이 조금 좋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해서 정책 당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바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 의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을 한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래도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여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 외국인 역시 지난 12월에 한 3조 원 정도 매수일을 보이다가 연초부터 다시 매도로 전환된 부분 등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이슈를 이런 외국인 수급에 해석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력을 못 갖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먼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최근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하는 이유가 원화 강세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면 달러 약세,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유로화도 분명히 강세인데 유로화는 별로 그렇게 조정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현재 원엔 환율의 추이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나타냅니다. 예. 이 옅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동향인데요. 연말에 한 3조 원 정도 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2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 11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30조 원에 달하는 강력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엔화 약세에 베팅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PER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11.3배, 일본이 13.1배, 우리가 한 9.4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대 주식으로만 평가해서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 차트에서 표시된 부분은 이 채권 대비 주식의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일드갭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미국의 일드갭이 8.3, 그리고 일본이 약 8%, 그리고 우리도 8%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주식 대 주식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각 나라별로 채권 대비 주식의 저평가 정도를 점검해서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일드갭을 계산하게 되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해서 볼 때 미국의 국고채 금리는 대략 한 1% 정도고요. 일본의 국고채 5년물의 금리는 0.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8%나 된다는 점이죠. 결국 우리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한 2% 정도를 까고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 그 정책 당국이 긴축 완화에 적극성을 띠지 않게 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조금 미온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현재 이제 우리 그 경기 하강 압력 자체가 커지면서 둔화 징후 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어떤 폭도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은의 행보와 차기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의지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물론 엔화 약세로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들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나 채권 대비해서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역시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환율이 걱정인 측면도 있거든요.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최근 엔화 약세 기조가 진행되었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적정 수준에 수렴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약세가 진행됐을 때 그것이 정말 엔화 약세의 의미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변수가 될 부분은 다음 달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결국 G20 정상들이 그동안에는 금융위기 어떻게 해결해보자라는 공조 과정이 있어 왔지만은 최근에 조금 미묘한 어떤 마찰의 조짐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나 환율 글로벌 외환 시장이 진정될 수 있는지, 만약 이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해답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당분간 달러와 엔화 약세 기조초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은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서 가장 시장에서 나와야 할 것이 정부의 정책 변화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면서 2월 코스피 지수 좀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아직 신정부의 부양 정책에 대한 방향을 읽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현재 어떤 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시행된다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어떤 매크로 악재를 경험하면서 가동될 가능성 자체가 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수출 모멘텀 약화를 우리가 겪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신정부의 정부 정책은 어떤 그 소비의 진작 등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측면보다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장악하는 정책, 이를 또 지원해주는 어떤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기업들의 투자 행보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